네,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썸이 사흘 전부터 해킹에 대해서 예상됐다고 합니다. 어제 빗썸이 해킹돼서 약 350억 정도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한 사흘 전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증가해서 서버들을 점검하는 등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킹을 당했죠.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현재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업계 보안 정도의 수준인 557 보안 규정을 실천했다고 하는데도 이런 발표도 헛수고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8일 사실 빗썸 측에서는 우리는 557 금융 보안 규정 이상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557은 전체 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고 또 이 IT 인력 중에 5%를 정보 보안 인력으로 현재 충원해야 되고 전체 예산의 7%를 정보 보호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금융 감독 규정이 있는데요. 5월 28일 날 빗썸은 보도 자료를 내고 전체 인력이 21%가 IT 인력이고 그중에 10%가 보안 인력이고 8%의 예산을 정보 보안에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킹 사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대형 거래소가 해킹으로 당했기 때문에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거래소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지만 대형 거래소는 이렇게 미리 본인들이 금융기관의 수준에 준하는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번째 해킹이죠. 지난번에는 사실은 개인 정보를 유출당해서 그런 해킹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해킹 히스토리를 보면 야피존 구유비씨죠. 신유비씨죠. 그다음에 빗썸이 지난번에 개인 정보 당했죠. 그다음에 유빗 야피존이죠. 그다음에 코인데일이 또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현재 해킹당한 1년 사이에 해킹당한 상황인데 이런 해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이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코인체크나 비트, 아피넥스, 마운트콕스 이런 데는 거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들이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는 뉴스는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마켓에 등록된 거래소가 약 한 1,8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개 이상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1,800개, 10,000개 추정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20여 개, 한 100여 개 가까이 된다고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ISMS, 그러니까 인증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주는 정보 보안 인증이죠. 이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거래소 4곳만 현재 대상인데요. 매출에 100억이거나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0만 횟수가 돼야지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3천만 원 과태료만 내면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해킹 사태가 일어나도 다들 그냥 넉넉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보상해 드릴게요. 사실 보상 전에 먼저 준비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이지 우리 해킹당하면 보상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줘야 되겠다. 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런 사고를 키우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이런 뉴스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잡아야 될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ICO, 우리 암호화폐 ICO에 대해서 금융 안정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적정 가격 산출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또 국내 금융사는 위험 노출 정도가 미약해서 또 확률이 그래서 금융 안정 시스템의 확률이 낮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정부가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창구지도로 해서 금융기관을 전부 참여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금융기관을 참여 금지를 시켜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노출될 위험도 없는 거죠. 그래놓고서 현재 위험 노출도가 약하다, 안정성을 해치가 낮다라고 현재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보고가 문제인데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P2P 대출 방식은 위험성이 커
크고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유의해야 된다고 했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정보 비대칭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AI나 빅데이터로 신용평가를 한다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로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기관의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큰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했는데 이 뉴스를 정리해 보면요, 현재 모든 신용평가를 할 때 뭐 AI나 새로운 걸 도입한다든가 외국의 크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외부에 데이터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이버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P2P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는 크라우드 펀딩은 위험성이 좀 낮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ICO를 한다거나 우리 암호화폐에서도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해줘야지만이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